네, 저기 그 2월 15일자 한겨레 20일에 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최저임금 탓 일자리 대폭 감소 주장은 소설이다.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홍장표 수석하고 저하고는 2016년에 그때 이 매일경제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면 논쟁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높다고 하는 것이 저였고 홍정표 그 당시 이제 부경대 교수는 이제 그 최저임금이 낮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서로 지상 논쟁을 갖다가 했어요. 어쨌든 제가 단일 주제로 제가 가장 많은 글을 쓴 부분이 아마 최저임금하고 아마 노동개혁 관련된 부분, 공공부문 개혁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정말 무수히 많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때 2017년에 대폭 올리고 2018년에 대폭 올려가지고 이제는 최저임금의 어떤 그 영향 내지는 파괴력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논쟁을 할 여지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며칠 전에 최저임금 탓 일자리 대폭 감소 주장은 소설이다. 그것도 강단학자도 아니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갖다가 했던 홍장표 씨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내용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네. 보니까 일부 언론의 말대로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바로 1분기에 일자리 대폭 줄었다고 한다면 그건 소설이에요. 과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우리는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임시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에 집중적으로요. 하여튼 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줄어든 일자리 뭐 22만 명 전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폭망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22만 개가 일자리 줄어든 게 몽땅 최저임금 탓이냐?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법은 참 이거는 무식하고 좀 야비한 논법입니다. 아니 언제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 최저임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폭망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어떤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모 원려 해가지고 이게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방어한다는 논리가 이런 식입니다. 이게 참.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입이 아픈데. 뭐 그래도 좀 얘기를 갖다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PT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내용이 보십시오.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최저임금에 이게 적용 대상 근로자는 2천만이 좀 넘고요. 수혜 근로자가 500여만 됩니다. 영향률이 25%입니다. 영향률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작년에 23.6%였고 그 전에 17.4%, 그 전에 18.2% 됩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 보십시오. 표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2001년하고 2002년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2.8%밖에 안 됐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럼 그 전에 2000년에서 2001년 그때 1.8%였습니다. 그 전에 2.1%, 1.1%, 0.4%, 2.3%, 2.4% 이렇게 1.9%만 쭉 그랬습니다. 최저임금 아주 도입 초기 있잖아요. 88년 그때가 4.2%, 89년에 10.7%, 90년 4.3%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한참 낮은 상황에서는 뭐 4%든 5%든 10%든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의 영향률 자체가 저기 그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 그 시기의 어떤 수준입니다. 이게 4.5%, 2.1%, 2.1%, 1.9%, 2.4%, 2.3%, 0.4%. 예컨대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6.4, 7.6, 8.8로 올렸는데 이거 최저임금이 이제 쭉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폭발적으로 인상을 시켜버리니 최저임금 영향률이 23.6%,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최저임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 최저임금의 어떤 영향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갖다 급상승시킨 나라도 대한민국 외에는 없을 겁니다. 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 영향률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사용자는 이거를 가격 인상을 하든지, 그죠? 능력 있는 어떤 기업들, 독과점 기업들은 가격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하든지.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영업을 할까, 계속할까, 아니면 폐업할까, 이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영향률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명에서 5명 고용할래? 아니면 그냥 2~3명만 고용할래? 이거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고용할래? 아예 그냥 무기나 자동화 할래? 예컨대 이런 고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 특별히 주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하면은 그 하루치를 더 주지 않습니까? 이게 20%에 해당되는 건데, 아니, 한국은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을 고용할까? 아니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게 주 15시간 미만을 고용할까? 이거를 고민을 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는 얘기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갖다가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가격 인상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 유지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마 상식적으로 많은 어떤 사용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무인화 자동화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있던 일자리에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 같이 이거는 그냥 필연입니다. 이거는 철의 법칙입니다. 그 2017년에 그때 이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아주 이제 치열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준거 자료가 아무래도 2016년 고용임금 통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2016년에 그때 이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2017년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최저임금 결정이 7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어떤 이 판단 자료인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임금 근로자 1968만 7천 명이었는데 그 당시 100만 원 미만이 11.4%였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어요. 그 6,030원일 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만근하면은 월 135만 2,230원이 됐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157만 원으로 뛰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100만 원 미만이 11.4%,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33.8%, 200만 원 미만이 45.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집중된 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째, 농림업이 있었습니다. 이 83.8%가 2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 거의 80%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거의 70%였어요.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게 이제 한 65%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200만 원 미만짜리가 64.5%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면은 집중적으로 타격받을 분야가 여기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소득을 올리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 소득이라는 거는 임률 있잖아요. 뭐 10,000원일 수도 있고 8,000원, 7,000원일 수 있는데 임률에다가 노동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아니 임률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간에 노동시간이 제로가 되면은 소득은 빵원이죠. 그죠? 자, 임률은 이런 식으로 국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간은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주 15시간 이상 할 수도 있고 15시간 미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면밀히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또 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수를 이렇게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이게 2016년, 17년, 18년 이게 쭉 봤어요. 자,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제조업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16년에서 17년에 이게 18,000명 줄었고, 그 다음에 17년, 18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러니까 17년, 18년 오면서 56,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저기 도매미 소매업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17년에서 18년으로 오면서 72,000명이 줄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에서 4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원래 이거 늘어나는 동네였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동네가 마이너스로 이제 갔습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게 이제 경비들이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3,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미 2016년 그 당시 어떤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일입니다. 자, 교육 서비스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게 이제 6만 1,000명 늘었다가 지금 12만 5,000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농업, 임업 및 어업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 정향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2016년이 저점이었어요.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랬는데 2017년으로 오면서 그때 이제 6만이 늘었고, 그 다음에 2017년에서 18년으로 오면서 6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자, 지금 총 취업자가 17년에서 18년으로 오면서 9만 7천 명 늘어났는데, 요 핵심이 뭐냐면은 저기 우리 어떤 정부 재정으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에서 12만 5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6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만 7천 명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저 농업, 임업 및 어업 저거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쭉 줄어든 게 2017년, 18년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것만 보면 대한민국이 제조업 국가에서 농업 국가로 바뀌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저쪽에 보건업 및 복지 서비스하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이쪽에서 지금 현재 12만 5천 명, 5만 2천 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최저임금의 어떤 그 고용 효과는 이거는 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를 믿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물론 저 수치가 당연히 최저임금 하나 탓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저 영향률을 보면은 충분히 저 굉장히 어떤 밀집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어떤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만 봤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어떤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자, 또 다른 PPT 하나를 갖다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실질 최저임금을 보십시오. 한국이 2000년에 2.6달러입니다. 저 PPP입니다. 이게 구매력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6.4달러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 금액이 얼마냐면은
6,030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게 6,030원에 해당되는데, 자, 그런데 그 밑에 표는 뭐냐면은 OECD 주요국의 자국통화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원화죠. 우리는 일본은 엔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은 유로입니다. 자, 우리 그 원화로 보면은 2017년에 1622만 6760원 이렇게 나옵니다. 2018년에 1888만 524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최저임금에다가 말입니다. 209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209시간은 뭐냐면은 그 주 44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갖다가 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을 구해가지고 나누기 12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저임금을 구할 때는 최저임금에다가 209시간 곱하고 그 다음에 12개월을 곱하면은 딱 저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1888만 5천원 나왔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보니까 2016년 통계밖에 없는데 172만 4,840엔입니다. 근데 일본은 금액을 굉장히 어떤 2% 3% 찔끔찔끔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70만 원면 엔 됩니다. 이게. 근데 이미 지금 우리는 1888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은 어떻게 돼 있냐? 자, 8,350원인데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12 하면은 2,094만 1,800원입니다. 지금 저 OECD 통계는 조만간 이제 저 통계를 갖다 내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2019년에 거의 어떤 이제 프랑스하고 비슷해지죠. 그죠? 프랑스가 지금 17,982유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유로 환율을 곱하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하고 좀 비슷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0,000원을 하면은 10,000원 곱하기 209시간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2,508만 원이 됩니다. 세계 최고가 됩니다. 프랑스, 독일 저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이 30%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이 최저임금이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어떤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없을 리 없죠. 그죠? 엄청나게 아마 클 겁니다. 이거 정말 최저임금 보면 대한민국은 이거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표 하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고용에 대한 영향을 보려 그러면 사실은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중위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재용하고 저하고 둘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용의 어떤 임금이 예컨대 뭐 1년에 연봉 한 500억이다. 저는 예컨대 그냥 뭐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 평균을 해버리면은 저도 그냥 뭐 한 250억대 어떤 그 고임금 근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소수의 어떤 고임금자들이 평균임금을 쭉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갖다 비교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중위임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위임금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워가지고 그 안에 그 50등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 그게 중위임금인데 그 중위임금 대비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느냐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고용에 대한 그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국의 중위임금 2000년에 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0.29%였어요. 2015년에 49%로 올라왔습니다. 저때가 얼마냐면은 5,580원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오면서 50%로 됐고 2017년에 53% 왔습니다. 저기 6,030원대입니다. 저게. 자, 6,470원 되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위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60%가 넘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42%밖에 안 됩니다. 저기 미국 34%밖에 안 돼요. 영국이 지금 영국이 54%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
스페인이 40%네요. 자, 독일 48%, 그 다음에 호주가 55%입니다. 자, 프랑스 62%네. 역시 높네요. 자, 근데 프랑스 보십시오. 2000년에도 62%, 2015년에도 62%, 지금도 65%입니다. 프랑스는 그냥 거기다가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게. 근데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를 2015년에 도입을 했는데, 독일은 보다시피 48%, 47%, 48%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최저임금을 갖다 중위임금의 62%로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이 고용률이라든지 특히 청년 고용률이 독일에 비해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건 최저임금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면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자, 한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프랑스를 뒤를 갖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아까 저거는 뭐냐면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 임금을 갖고 따졌는데, 이게 에버리지 그런데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국은 아까 최저임금 이미 2019년에 2천만 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프랑스 수준에 육박했고요. 만원 하면은 2,5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떤 나라보다도 아마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의 위축 효과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최저임금을 아마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잔악한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현실을 똑바로 보면은 최저임금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계 그 분위별 어떤 소득 통계, 즉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10분위까지 쭉 잘라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명명백백한 어떤 사실을 왜 이렇게 부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치 갈등이 더 심할까? 그거는 뭐냐면은 권력을 갖다가 가진 놈들이 자연적인 질서 내지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 어떤 상식을 너무나 그냥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두고 사생결단의 어떤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원래 그 직권남용이 애매합니다. 직무유기 원래 애매합니다. 거의 적용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 명예훼손이라는 거, 무슨 그 다음에 선거중립, 정치적 중립, 뭐 그 다음에 사전선거운동, 무슨 배임죄, 상당히 이거 애매하고 이게 일령 비연령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그 정치적 어떤 경쟁자를 갖다가 짓밟으니까, 그럼 정치적 경쟁자도 그러면은 건토중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자원을 갖다가 배분할 때는 이걸 갖다 우선적으로 배분할 때하고 소외시킬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음벌을 하니까 이번에 지금 그 김원경 어떤 환경부 장관이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관용 포용 없이 이게 참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그 다음에 무슨 배임, 블랙리스트, 예컨대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를 갖다 가혹하게 짓밟아 버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권력 잡을 때는 복수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피의 복수 혈전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진정해야 될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객관적 현실을 갖다 뜯어본다 그러면은 한국의 어떤 그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생각할 때는 낮은 거죠. 고용 한 번 안 해봤, 고용을 한 명도 안 해봤을 거고, 그죠? 사업도 안 해봤을 거니까. 지가 볼 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무작스럽게 끌어올려가지고 고용 대참사를 갖다가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잖아요, 이게. 자,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휘두르기 전에 현실을 좀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상식과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장 질서를 좀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